자, ITQ 한글 2010 버전으로 진행하는 2019년 10월달 정기검정 시험요. 네, 실전으로 풀이하겠습니다. 절차만 안내드립니다. 바탕화면에는 ITQ 수험장 더블 클릭한 다음에 수험번호로 로그인하세요. 시험장에서는요, 네, 8자리 숫자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 다음에 확인, 맞느냐, 예, 확인, 문제집 배포타임, 네, 수험자 PC 비활성화됩니다. 자, 문제집 다 배포하고 난 다음에 감독쌤 조작해서 활성화되면 응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실행시키세요. 네, 응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아래 한글 더블 클릭 실행이 되면 네, 답안 저장부터 먼저 하세요 라고 하니까 고정적으로 저장 쉬운 방법 저장 아이콘 클릭 저장 위치는 고정적으로요. 라이브러리 아래 한글은 라이브러리 문서 안에 ITQ 폴더 안에 수험번호 하이펀 이름으로 저장하라. 네. 수험번호 하이펀 본인 이름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 클릭. 자, 이 절차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일괄적으로 모든 과목이 섞여서 시험 본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과목에 똑같이 동일하게 다 적용됩니다. 아래 한글이든 파워포인트든 엑셀이든 액세스든 인터넷이든 다 동일하게. 네. 자, 그 다음에 전송 한번 하라. 답안 전송 프로그램 답안 전송 눌렀을 때 여기 존재가 있는지 네, 제대로 있어야지 전송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네, 문제지의 수험자 유의사항 끝났고, 네, 주기적 저장 전송하라. 주기적으로 네, 저장 전송하면 되겠고, 답안 작성 요령 부분에 용지 여백부터 여기서부터 먼저 합니다. 글꼴은 기본 글꼴이기 때문에 네, 뭐 따로 바꿔주는 거 없어요. 자, 용지 여백 설정은 왼쪽 오른쪽 11 위아래 머릿말 꼬릿말 10 고정입니다. 자, 시험 잘 보자. 네, 럭키 7 F7 눌러서 시작합니다. F7 하면 편지 용지 대하상자가 뚝딱 실행되어지고, 용지 여백의 위쪽 20.0 돼 있는데 얘를 클릭한 다음에 매번 이거 수정하기 위해서 블록 지정해야 되니까 네, 번거로우니까 팁으로 위쪽 20 블록 지정한 다음에 위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은 10 왼쪽 오른쪽만 11 그래서 얘 10 하고 탭키 이용하겠습니다. 네, 탭키 탭키 클릭하게 되면 어디로 이동되느냐 아래쪽 10 또 탭키 왼쪽 11 또 탭키 오른쪽 11 또 탭키 머릿말 블록 지정된 상태로 선택이 되니까 그냥 입력만 하면 자동 수정이 돼요. 탭키 꼬릿말 10 해서 네, 왼쪽 오른쪽 11 위아래 머릿말 꼬릿말 10 설정 클릭. 커서 위치가 여기 깜빡깜빡 할 겁니다. 네, 이동됐죠? 자, 그 다음에 매 페이지에 있는 1페이지와 2페이지는 문제 번호 1점, 2점과 2페이지는 3.4점을 해당 입력하라는 요구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에 맞춰가지고 네, 1페이지에 문제번호 1점 입력하고 엔터키 4번 그리고 2점 입력하고 엔터키 4번 했고요. 네, 그 다음에 해당 페이지 나누기 Alt키 네, Alt, Shift Alt, Shift 엔터 조합으로 네, 엔터키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3페이지에 적용하는 해당 네, 페이지 번호나 머릿글 부분이 1페이지, 2페이지에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Alt, Shift 누르고 엔터키 이렇게 누르면 2페이지로 이동됐어요. 2페이지에서도 동일하게 문제 번호만 입력하겠습니다. 3점 입력하고 엔터키 하나 둘 셋 넷 4점 입력하고 엔터키 하나 둘 셋 넷 됐죠? 또 동일하게 3페이지로 넘어갈 때 Alt키, Shift키 누른 채 엔터키를 눌러서 이동하자. Alt, Shift 왼손 누르고 엔터키 3페이지로 넘어왔어요. 여기 3분의 3쪽. 네, 그 다음에 3페이지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능평가 1 1번 스타일 2번 표 네, 차트 삽입 스킵 2페이지 기능평가 2 150점 네, 수식 편집기 수식 입력 3번 4번 그리기 도구 이용 문서 작성 스킵 건너뛰고 3페이지 이대로 입력을 할 거예요. 네, 입력할 때 머릿글 빼고 제목에 덧말 나중에 편집할 거고 내용만 쭉 입력 먼저 한 다음에 편집 진행하겠습니다. 문제집 보면서요. 네, 실제 시험장 문제집 페이퍼로 지워주니까 네.
저는 화면에 띄워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화면 조절한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자, 3페이지에서 문제 입력합니다. 생물, 제목부터, 다양성의 전략적 보전이라고 이렇게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엔트키 2번, 하나, 둘. 자, 다 해당 조건들 이렇게, 네, 요구사항들에 대한 해당 부분인데, 건너뛰고 내용 입력합니다. 국립, 생물, 자원과는 지속적인 우리나라 자생생물 연구를 통해 10800 1800종의 생물 자원을 엔트키도 안 누릅니다. 그냥 쭉 입력하세요. 두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장 단위별로 엔트키 누르지 그냥 입력 네 엔트키 누르지 마세요. 국사생물 이미 사유 나중에 할 겁니다. 내용만 입력하세요. 국사생물 종 목록을 구축하였다. 우리 국내외 생물 자원을 보전 갈록구름의 한자 나중에 편집할 때 추가하겠습니다. 한글만 쭉 입력하세요. 네. 현명하게 이용하는데 솔선수범하여 21세기 생물 자원의 주권 확립의 중심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엔터키 한 번. 한 문장 끝났어요. 네. 그 다음에 들여쓰기 2번. 스페이스키 하나, 둘 이렇게 눌러가지고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다양한 자생생물은 생명 공동체를 구현하는 핵심 요소인 동시에 21세기를 주도하는 중요한 성장 동력 중의 하나인 생물산업의 원천 갈록그림 한자 뺍니다. 네, 소재가 되고 있다. 그냥 쭉 줄바꿈하지 마세요. 쭉 입력하세요.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러한 미래의 소중한 국가적 자산인 자생생물 자원의 총체적 관리와 생물 주권 확립의 기반 마련을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2007년 3월 설립되었다. 마찬가지요. 네. 엔트키 안 누르고 그냥 쭉 입력하세요. 네. 지난 뒤에 이어지는 내용 이대로 지난 7년간 국립생활자원관은 국가생물자원의 발굴, 확보, 소장 및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우리나라 생물자원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엔에 각지사입도 나중에 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선도 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전시교육관의 다양한 전시물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생물자원의 중요성과 지속적인 보존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엔트키 2번. 자, 그 다음에 문단 번호 기능에 대한 소제목 별표 들어가니까 마우스 오른쪽부터 문자표 단축키는 컨트롤 F10입니다. 네. 아래한 문자표의 정각기 일반에서 찾아보면 별 찾아질 겁니다. 네. 선택해가지고 사용하면 되겠고요. 별이 여기 있네요. 네. 넣기 한 칸 띄우고 자원관의 주요 기능 나중에 편집하겠고요. 여기 문단 번호의 주의사항은 앞에 있는 순번 빼라 입력하지 말고 얘는 문단 번호 기능을 이용해서 처리할 거예요. 내용만 생물자원 주권 확립 엔터키
한반도 고유 자생 생물 표본 및 기타 생물 재료 확보 조장 엔터. 국가 차원의 생물 자원 발굴 및 기반 연구 수행, 생물 자원 유용성 분석 및 이용 연구, 생물 자원의 특성 및 유용성 정보 확보. 마지막 국가 생물 자원 이용 기반 구축 및 활성화 지원 엔터키 2번. 네, 별 위에 입력했던 거 그냥 복사 붙여넣기. 네, 컨트롤 C, 컨트롤 V. 야생 동식물 관리 현황. 자, 표 삽입을 해야 됩니다. 네, 표 삽입에 해당 줄수와 칸수, 제일 세부적으로 쪼개져 있는 거. 셋, 넷, 다섯, 여섯,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6 곱하기 5짜리 삽입하면 되겠습니다. 표 삽입의 단축키는 뭔가 새롭게 삽입할 거예요. 컨트롤 N 조합. 대상이 뭔데? 테이블이에요. 왼손으로 컨트롤, 오른손으로 NT. 표 만들기 대화상자 뚝딱 실행되면 파악한 줄수 6, 칸수 5. 이렇게 하고 글자처럼 취급 체크했는데 꼭 확인하시고 만들기 클릭 하면 표가 전체 너비로 삽입되면 문제 출력문제 참조해서 내용물 입력을 해주고 밑으로 내려갈게요. 구분. 셀 병합이 필요한 부분은 마우스로 블록 잡은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셀 합치기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멸종위기 야생, 여기는 엔터키 눌러준 것 같아요. 동식물 1급 이렇게 돼 있고, 멸종위기 야생 엔터키 동식물 2급 이렇게 됐고, 네, 한국명 과명, 한국명 과명, 대륙 사슴 노랑. 화살 방향키 해가지고 해당 표셀 위치 얼룩새 코믹구리 표셀 위치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무산, 무산쇠 족제비, 자색 수지 맨드라미 이렇게 됐네요. 과명은 사슴과 저어색과 미꾸라지, 미꾸리과? 미꾸리과, 족제비과, 곤봉, 이름 특이하네요. 바다 맨드라미과, 그리고 광능, 요강꽃, 두럭조개, 상제나비, 가시오갈피 나무, 장수 삿갓 조개, 난촉과 석팩과 흰나비과, 두릅나무과 구멍 삿갓 조개과. 그 다음에 엔터키 2번 해서요. 마지막으로 기관명까지만 입력을 하면 편집 전 데이터 입력은 끝납니다. 국립생물자원관까지 해서 데이터 입력 여기까지만 입력하고 저장 버튼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편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3페이지에 입력한 문서작성 평가에 대한 편집, 3단계로 나눠가지고 살펴볼게요. 먼저, 머릿말 기능과 제목 편집과 문단 편집 부분. 자, 상단 부분에 저희가 데이터 입력할 때 제목부터 입력을 했습니다. 큰 파트로 보면 제목, 그 다음에 문장 2개, 이렇게 여기까지. 그림 삽입 뺐어요. 그 다음에 문단 번호 기능 사용하는 부분과 밑에 표 및 기관명까지만 입력한 상태고, 자, 문제 출력 형태 맞춰가지고 편집해 나가도록 하겠는데, 문제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자, 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면은, 머릿말이 제일 상단에 먼저 필요한데 제가 안 했어요. 자, 머릿말 사용하기 위해서요, 마찬가지 단축키 이용하도록 하겠는데, 위 상단 부분에 뭔가 새로 삽입할 거예요. 컨트롤 N 조합. 머리는 영어로 헤드, 컨트롤 NH,
컨트롤 NH. 제가 단축키 말씀드리는 건 개수로 따져보면 한 7개 정도 되나? 네. 컨트롤 NH, 컨트롤 NI 이미지, 컨트롤 NT 표 삽입, 그리고 컨트롤 N, P 페이지 번호 삽입, 컨트롤 NN 주석. 네. 그 범위밖에 안 되거든요. 많지 않기 때문에. 자, 기본값. 머릿말, 양쪽 유지, 만들기. 왼쪽 상단 깜빡깜빡.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요. 네. 해당 머릿말 내용 입력하세요. 생물, 산업의 원천이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해당 머릿말에 대한 요구 조건, 네. 글꼴에 대한 사항, 굴림, 10포인트, 정렬, 오른쪽.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맞춰가지고 글꼴, 굴림의 크기, 그리고 오른쪽. 이 세 개 수정할게요. 내용 블록 지정, 적용 글꼴의 서체는 굴림, 크기는 10, 정렬은 오른쪽 정렬, 클릭. 자, 머릿말 편집이 끝났어요. 그럼 빠져나와야 되니까, 네, 머릿말, 꼬릿말, 리본 메뉴에 닫기, 그룹에 머릿말, 꼬릿말, 닫기. 빠져나와서 커스가 제목 앞에 깜빡깜빡해요. 자, 그러면 제목 편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네, 제목 편집에 대한 요구 조건이 많습니다. 네. 자, 제목부터 블록 지정합니다. 제목 블록 지정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는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 네, 도둠의 18, 진하게 가운데 영역 이 네 가지 설정할게요. 글꼴 서체 도둠, 크기 18, 진하게 가운데 정렬. 이렇게 네 가지 도둠 18, 진하게 가운데 정렬. 자, 그 다음에 책갈피 설정하고 덧말 넣어라 이렇게 되는데 위치 바꾼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순서를 바꿔가지고요. 네, 덧말 넣기부터 먼저 할 거예요. 왜? 덧말 넣을 때 덧말 넣고자 하는 대상 블록 지정해야 되고 책갈피는 블록 지정 안 하기 때문에 현재 제목 블록 지정된 상태에서 덧말 넣기는 단축키가 없다 말씀드렸어요. 뭔가 넣는다. 네, 입력이죠. 입력에 펼치 버튼 눌렀을 때 목록 내에서 덧말이 찾아져요. 덧말 넣기라는 게 찾아지니까 얘를 그냥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입력 펼치 버튼 덧말 넣기 클릭. 덧말 넣기 대화장치가 실행되면 덧말만 입력하면 돼요. 입력란에다가 문제에서 덧말은 뭔데? 요겁니다. 생물 자원은 우리의 힘이라는 내용을 여기 덧말 입력란에다가 그냥 타이핑 치세요. 생물 자원은 우리의 힘. 딴 거 수정 안 해도 되고 넣기 클릭. 덧말 넣기 끝났고요. 그 다음에 책갈피 이름 입력하라 라는 부분은 커스가 뒤에 깜빡인데 앞에다가 네, 생자 앞에다가 커스 위치시켜가지고 깜빡깜빡 하게끔 하고 설명드리는 유일한 단축키 조합 컨트롤 N이 아니라 컨트롤 K 조합으로 해서 책갈피 넣을 거예요. 컨트롤 K 책갈피는 영어로 북마크. 그래서 컨트롤 KB 제가 설명드리는 단축키 중에 유일한 단축키 컨트롤 K 조합. 컨트롤 KB 컨트롤 KB 책갈피 대화상자가 실행됐고요. 책갈피 이름 문제에서 생물자원 이대로 입력하세요. 네. 생물자원 넣기 클릭. 눈에는 안 보여 들어갔는지. 다시 컨트롤 KB 확인해보면 추가됐네. 됐고 자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문단 편집. 네. 반드시 첫 번째 첫 글자에 대해 문단 첫 글자 장식 그 정도로 반드시 오게 됩니다. 반드시. 네. 자, 주의사항은 국자, 엄령 처리되어 있네. 국자 블록 지정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네, 블록 지정하지 말고, 앞에다 그냥 커스만 꼭 찍어가지고, 국자 앞에 깜빡깜빡 하게끔 한 다음에, 문단 첫 글자 장식도 단축키가 없어요. 네, 무슨 장식이니까, 위에 있는 탭 목록 중에는 관련성 있는 게 서식입니다. 서식의 펼치 버튼 위주로, 네, 펼치 버튼 위주로 제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서식 펼치 버튼 눌렀을 때 세 번째 찾아져요. 문단 첫 글자 장식. 선택하세요. 문단 첫 글자 장식의 모양은 한 줄로 되어 있는데 반드시 두 줄로 꼭 요구를 합니다. 두 줄로. 그래서 두 줄로 바꾸세요. 예, 두 번째 걸로. 그 다음에 글꼴 궁서의 면 색깔 노랑. 면색은 고정적으로 노랑만 요구를 해요. 그래서 요구 조건 안 보고 면색 노란 설정해줘도 상관없어요. 글꼴은 문제 조건에 따라 약간 바뀌어요. 여기는 궁서 요구하니까 원래 글꼴 적용 클릭한 다음에 궁자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궁서가 딱 채워져요. 글꼴 입력. 여기 서체 됐죠? 설정 클릭 하면 국자가 이렇게 네. 출력 형태 이거 네, 하늘색인데요. 네, 문제지는 흑백입니다.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분간이 안 돼요. 자 됐고 밑으로 옆으로 쭉쭉 넘어가서 수정사항 없네.
네, 생물 자원의 발, 여기에 이미지 넣네.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커스 꾹 찍은 다음에 그림 삽입의 단축키는 컨트롤 N 조합. 네. 뭔가 넣을 거예요. 대상이 뭔데? 이미지예요. 컨트롤 NI. 컨트롤 키 왼손으로 누르고 NI 이렇게 하면 그림 넣기. 자, 라이브러리 문서의 픽처 폴더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뒤에 제 이름 폴더를 문서라고 가정하고 문서 안에 ITQ 안에 픽처 폴더 안에 있는 문제 조건한 그림 대상은 그림사예요. 그림사. 마우스로 크기 지정 체크되는지 확인하시고 넣기 클릭. 그림이 안 들어가요. 네, 마우스로 그려줘야 돼요. 여기다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려주면 이렇게 그림 삽입됐는데 꼭 자르기를 요구를 합니다. 네. 자, 그림 자르기 위해서는 위에 해당 리본 메뉴에 자르기 명령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상하좌우 모서리단에 굵은 실선이 보이면서 자르기 상태로 되고, 문제에서 남겨라 라고 하는 대상 자체는 화분만 요것만 남기는 걸로 요구가 되니까 왼쪽 상단 꼭지점과 오른쪽 하단 꼭지점 이용해가지고 꺽쇠를 네, 요 포인트까지 걸어가지고 최대한 여백을 줄이세요. 이렇게 여백 이렇게 두지 말고요. 최대한 여백을 줄여가지고 해당 내용물만 딱 선택되게끔 이렇게 하고, 오른쪽 하단 모서리단도 끌고 와가지고 그림자 있으니까 그림자를 보이게끔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좌측과 뭐 아래 위 오른쪽 딱 그 그림만 안 잘리게 딱 보이게끔 한 다음에 마우스 포인트를 아무데나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삽입이 끝났고, 자, 어차피 여기에 해당 그림에 대한 요구사항은 크기하고 바깥 여백 이미지 고정이거든요. 네. 삽입한 그림을 더블 클릭하세요. 개체 속성 대화상자 기본 탭에 너비값 문제에서 40, 40 요구하니까 네. 너비 40에 높이 40 수정합니다. 요거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크기 고정. 네. 자, 그 다음에 여백 반드시요. 왼쪽 여백 2mm 반드시 불변입니다. 그래서 여백 및 캡션 탭에 바깥 여백 2로 수정하세요. 설정. 자, 그 다음에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네. 끌어가지고 문제지 출력 형태에 몇 줄 생자까지 네. 실제적으로 요게 네. 요렇게 줄 바꾸면 되게끔. 여기는 여백 많이 뒀네. 네. 생물자원 여백 좀 많이 뒀네요. 저는 꽉 채웠는데 어쨌든 상관없어요. 자, 여기 생물자원을 발 보전은 한자 들어가야 되니까 요거는 그냥 발 정도만 맞춰가지고 네 배치할게요. 요렇게 발 정도만 맞춰가지고 그냥 배치할게요. 배치하고 난 다음 나중에 이거 조정하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여기 보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문장의 편집사항은 3가지. 제목 위에 네. 각주 삽입 하나, 한글 한자 추가하는 거 2개. 이렇게 3가지거든요. 자, 한글 보전 갈록구름이 한자 추가되어 있으니까 보전을 블록 정하세요. 아, 그리고 문제에서는 얘 여백 많이 뒀는데요. 네, 그러면 자르기를 조금 이쪽에 여백을 좀 둬야 될 것 같다 라고 하시면은 얘 자르기 완료 안 됐거든요. 얘는 네, 이 상태에 수정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자르기 누르면 자르기 눌러가지고 여기 조절점 가지고요. 아이고, 네, 자르기 완료돼 버렸구나. 네, 뭐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자르기만 하면 돼요. 네. 자, 발자 이렇게 했고 보전을 블록 정합니다. 보전 블록 정한 다음에 한자키 누르세요. 키보드에 한자키, 한자를 바꾸기 대화상자에 문제 조과는 네, 보전 요거네. 그 다음에 갈록구름이 추가해가지고 한자 추가해야 돼. 그러면 한글 갈록구름이 한자. 그 다음에 바꾸기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추가됐어요. 됐죠? 문제 출력 형태처럼 됐고, 그 다음에 생물자원의 주. 네. 생물자원의 주. 요 주자, 권자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옆으로 살짝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줄 바꾸면 되면 되니까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찾아보세요. 찾아서 수정의 대상으로서 네, 한글 또 한자 추가하는 거 네, 쭉 보니까 원천이라고 있습니다. 생물산업의 원천 블록 지정. 네. 한자키 클릭. 원천 제일 끝에 거네요. 네. 갈록구름이 한자 바꾸기. 됐죠? 네, 됐습니다. 각주 삽입 하나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각주 저기 밑에서 3번째 줄 UN 여기 UN N과 E 사이에
각주 넣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커스 여기 위치시키고, 각주는 삽입 컨트롤 N 조합의 대상이 뭔데 주석은 노트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누르고 N 키 두 번 따닥, 컨트롤 NN. 밑에 하단에 각주 내용을 참조해서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협력을 달성하기 위하여 창설된 국제 협력기구 내용 입력했고요. 자, 원래는 이 구분선의 너비나 이런 것 조정을 요구 안 합니다. 그리고 글자에 대한 크기 조정도 거의 요구를 안 해요. 유일하게 앞에 있는 이 순번 목록의 모양만 바꾸는 걸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 최근에 출제 유형이. 요거 바꿔줘야 된다, 그죠? 네, 그러면 위에 주석 탭의 첫 번째 명령 아이콘, 각주 미주 모양 고치기를 클릭. 주석 모양 대화상자 실행되면 번호 서식의 번호 모양의 종류를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문제에서는 원문자 동그라미 1, 2, 3 요구하니까 동그라미 1, 2, 3만 선택하고 설정 버튼 누르면 수정 끝. 네. 협력 됐죠? 네. 그리고 내용 부분에 마우스 포인트를 꾹 찍으면,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머리글 제목 문단 편집 끝났어요. 저장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3페이지 문서당 내용 평가의 중간단에 있는 문단 번호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 네. 자, 문제지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요, 우선적으로는 이 부분에 소제목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별표 들어가 있는 부분에 보면 글꼴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내용 부분을 우선 블록 지정할게요. 이렇게 블록 잡았어요. 앞에 있는 별까지 포함해가지고 블록 지정하고, 수정해야 될 사항 글꼴, 네, 글꼴 서체 굴림 크기 18, 여기까지는 공통으로 적용한 거고, 흰색, 검정색, 빨강은 글자만이니까 블록 해제, 글자만 블록 지정, 자원간의 주요 기능. 그 다음에 엄령 처리하려면요, 네, 글자 모양 대화 상자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글자 모양 대화 상자 실행시켜야 되는데, 쉬운 방법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바로가 이 목록에서 찾아보면 글자 모양 5번째 있습니다. 선택. 글자 모양 대화 상자의 기본 탭이 글자 색깔 문제에서요, 흰 색깔 이렇게 요구하니까, 네, 흰색 선택해주고, 엄령 색깔 펼치면 눌러가지고 빨강 요구하니까 빨강, 밑에 하단에 보이면 선택하면 되고 안 보이면 다른 색 팔레트로 가서 빨강 세 번째 거예요. 이렇게 찾아가지고 RGB R255, 나머지 GB 초록 파랑은 0, 빨강색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문단 번호 기능 사용에 대해서 적용할 6글자 블록 지정, 앞에 입력을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 요 모양대로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줄 블록 지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살짝 쿵, 바로와의 메뉴 목록에서 문단 번호 모양을 선택합니다. 문단 번호 모양 클릭. 문단 번호 모양 클릭했을 때 실행 대화 상자는 문단 번호 및 글머리표, 문단 번호 모양의 1수준, 2수준이 문제에 이 유형과 같은 게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1동그라미 갈로 기역리 이렇게 돼 있는 거, 동그라미 1 여기 있네요. 네,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번째 거 요거 선택하세요. 혹시 1수준은 맞는데 2수준은 안 맞다 그러면 1수준 맞는 걸 선택하고요, 여기 어차피 사용자 정의에서 편집해 줘야 됩니다. 사용자 정의 버튼 클릭합니다. 사용자 정의 버튼 클릭했을 때 문단 번호, 사용자 정의 모양, 대화 상자. 이 케이스는 지금 수준의 모양은 수정 안 해도 되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부분만 충족시킬게요. 네. 해당 수준별 포인트 오른쪽 정렬은 여기 번호 위치 부분에만 설정하면 돼요. 번호 위치 섹션에서 너비 조절을 문제에서 요구하는 1수준은 20, 그리고 정렬은 오른쪽 이렇게 해주면 되고, 다음 2수준은 상단에 있는 수준 목록에서 2수준을 선택해야 됩니다. 2수준 선택. 그 다음에 네, 번호 위치 섹션에서 30포인트 오른쪽 정렬, 30포인트 얘도 오른쪽 정렬. 그래서 네, 번호 위치 섹션에서 요거를 충족시키면 돼요. 자, 다 했으면 최종 설정 버튼 클릭. 그리고 얘를 적용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설정 클릭 하시고, 그 다음 문제 조건에서 보세요. 네, 줄간격 180 꼭 요구를 합니다. 네, 6줄 블록 지정한 상태에서 적용해야 되니까 세부 수정하기 전에 얘 놓치지 말고 수정하세요. 180이라고 위에 줄간격 180 이렇게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줄이 이 수준으로 적용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줄 블록 지정한 다음에 단축키가 없기 때문에 위쪽 단에 서식에 펼침 버튼 눌러서 마지막 두 번째 한 수준 감소라고 있어요. 네, 단축키 있죠. 컨트롤하고 넘버라 키에 있는 플러스 키. 네, 노트북에는 이 키가 없다라고 해서 네, 해당 메뉴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펼침 버튼 한 수준 감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줄 블록 지정. 서식에 한 수준 감소. 해서요, 완성했어요. 최종 저장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 배점이 커요. 한 40점 정도 차지합니다. 문단 번호 기능 사용하는 거. 자, 리트크 한글 2019년 10월 정기문제 시험요. 네. 세 번째 페이지에 지금 현재 문서학생 평가의 마지막 단 표, 이하, 기관명, 네, 편집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저희가요, 먼저 내용 입력하고 순차적으로 편집하고 있는데, 실전 시험장에서는 이런 순서대로 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먼저 표에 대한 제목 부분요. 네, 문제 요구조건에 보면은 글꼴이 굴림의 18포인트, 굴림의 강조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해당 별 도형부터 글자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굴림의 18포인트 적용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블록 잡은 다음에 이렇게 내용, 그다음 상단에 해당 네, 표준 도구 모음에 있는 글꼴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크기값 18 입력하고 엔터키까지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울임에 대한 부분은 글자만입니다. 네. 그리고 강조점은 부분적으로만. 그래서 글자만 블록 지정해서요. 기울임 처리할게요. 네. 야생 현황까지. 기울임은 여기 있죠. 굵게 옆에 기울어져 있는 거. 기울임 적용했고. 자, 그 다음에, 강조점 처리해야 되는 글자만 블록 잡아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생 블록 잡으세요. 두 글자 블록 지정한 다음에 강조점은 글자 모양 대화 상자에서 해야 됩니다.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글자 모양 대화 상자에 확장 탭에서 네, 확장 탭에서 설정할 수 있으니까 기본 탭 선택되어 있는 걸 바꿔서 확장 탭, 강조점 펼침 버튼, 목록 중에 위에 체크. 거의 고정적으로 요거 나와요. 네. 아니면 동그라미 두 개 중에 나오거든요. 선택, 설정, 야생만, 그리고 현황 끝에 두 글자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같은 방법으로 글자 모양에 가서 확장의 강조점 체크, 설정 이렇게 네. 해서요. 표에 대한 소제목 부분 편집 완료했고 그 다음에 표 편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표요. 네, 전체적으로 블록 잡도록 하겠습니다. 표 전체를 블록 지정 이렇게 마우스로 블록 잡아도 되고 단축키로 한다면 기능키로 한다면은 F5번 기능키를 3번 따다닥 눌러도 전체가 선택된다. 네. 자, 표 전체 선택한 상태에서요. 네, 문제 요구조건에 보면 꼭 고정적으로 3페이지에서는 해당 표에 테두리가 좌우가 없어요. 좌우가 없고 그 다음에 위아래가 이중실선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머리걸의 밑에 단 이중실선 이렇게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그라데이션에 대한 요구조건 주어집니다. 네, 문제 유형 자체가요. 자, 우선은 표 전체 블록 잡은 다음에 선부터 좌우 없게 처리할게요. 네, 그래서 표셀 선택했을 때 단축키는 L키만 기억하면 다 커버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L, 라인 머리걸, L. 셀 테두리 배경 대화 상자의 테두리에서요, 네, 선없음. 선택한 다음에 현재 선택 영역의 왼쪽과 오른쪽, 요 두 개, 체크. 클릭. 설정. 됐고요. 다시 한 번 더 L키 위아래에 네, 라인 처리할게요. 테두리 종류 이중실선 위 선택 영역의 위 아래 클릭 됐죠? 이중실선 위 아래 설정.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 참조해 보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보면은 이 표가요 라인을 이렇게 따라 내려왔을 때 안쪽으로 많이 들어쓰게 돼 있어요. 이만큼 들어쓰게 돼 있어요. 네, 갭이 많죠. 이 케이스 같은 요거 하고요. 그러니까 표의 너비 조정이 필요하니 그 다음에 행 높이도 약간 위아래 공간이 약간 있어요. 네. 자, 그러면 표 전체 블록 지정되어진 상태에서 해당 표의 너비를요 일괄적으로
현재 수준으로 너비 조절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희가 기존에 사용했던 방식이 컨트롤 키를 누르고 그 다음에 줄일 때 오른쪽 방향 키를 눌렀거든요. 네, 왼쪽 방향 키를 눌렀거든요. 왼쪽 방향 키 줄일 때, 이 전체 너비를 줄일 때 했는데 이 케이스는 지금 현재 이만큼 들여쓰게 되니까 왼쪽 방향 키를 2번 정도 누르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누르면 한 요 정도 나오고 요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 들여쓰기가 요 정도 되거든요. 자, 경험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컨트롤 키 누르고요. 네, 왼쪽 방향 키를 하나, 둘 이렇게 왼쪽 방향 키 2번 컨트롤 키 누르고 왼쪽 방향 키 2번 요만큼 네, 줄였어요. 자, 그 다음에 행 높이는 컨트롤 키 하고요. 네, 아래쪽 방향 키 한번 컨트롤 키 하고요. 네, 행 전체적인 높이 각게 컨트롤 아래쪽 방향 키 한번. 요거는 경우의 수에 따라 틀려요. 한 번 더 해도 될 것 같고 컨트롤 키 한 번 더. 네, 컨트롤 키 하고요. 아래쪽 방향 키 2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우에 따라 틀려요. 출력 형태에 맞춰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이 케이스는 지금 현재 이만큼 공간이 있으니까 컨트롤 키 하고 아래쪽 방향 키 2번 요렇게. 자, 그 다음에 표 전체적인 측면에 어쨌든 블록 지정하에서 설정해야 될 사항이 뭔데 표 전체 글꼴입니다. 도둠의 10포인트 가운데 정렬 요거 맞춰줄게요. 네, 도둠의 10포인트 가운데 정렬 글꼴 도둠 그 다음에 10포인트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줬습니다. 블록 해제하세요. 블록 해제하고 그 다음에 표에 요 표가 현재 보면 요 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만큼 들여쓰게끔 처리하는 부분은 표가 반드시 삽입을 할 때 글자처럼 취급으로 삽입이 돼야지만 여기 마우스 포인트를 요 표 앞에 위치시켜가지고 꾹 눌렀을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선택이 되어져요. 이렇게 선택 안 되시는 분들은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요 글자처럼 취급 체크했는지 확인을 꼭 하세요. 네. 그래서 글자처럼 취급이 돼야지 표 앞에 꾹 눌렀을 때 표 전체가 선택되어지고 이 상태에서 수평 정렬을 가운데로 맞춥니다. 수평 정렬 가운데 맞춤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됐죠. 네. 블록 해제 보면 요만큼 문제 출력 형태 보는 것처럼 이만큼 들여쓰게 됐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표에 대해 표 안에 있는 내용물에 대한 네, 마지막 편집사항은 문제 출력 형태에 보면 셀 배경 그라데이션에 대한 요구 조건 그리고 라인 여기 줄 네. 해당 종류요. 선 종류. 자, 첫 번째 줄 블록 지정하세요. 이렇게 블록 지정하세요. 블록 지정한 다음에 표셀 선택했을 때 단축키는 그냥 L키만 기억하면 다 커버됩니다. 네. 셀 테두리 배경 대화 상자에서요. 선 종류를 테두리 종류를 이중실선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현재 선택한 영역에 여기 라인 네, 바꿀 거니까 밑에 거 선택 영역의 아래쪽 라인 이중실선 됐고요. 설정 누르지 말고 배경 탭으로 가서요. 배경 탭으로 가서 그라데이션까지 설정하고 최종 설정하겠습니다. 채우기 종류 그라데이션 시작 색깔 끝 색깔 고정이에요. 흰색 노랑 딱 고정적으로 네, 다른 색깔 안 물어요. 시작색 흰색깔 끝색 노랑 그 다음 유형은 문제에서 네, 다양하게 물으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유형 종류 왼쪽 대각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왼쪽 대각선 찾아서 선택 이렇게 해주면 네, 그라데이션에 대한 요구 조건 시작 색깔 흰 색깔 끝 색깔 노랑은 고정 얘는 불변 꼭 이렇게 물어지고 그 다음에 유형의 종류는 문제마다 약간 네, 달라질 수 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선택 최종적으로 설정 버튼 클릭 해서요. 네, 완성을 시켰습니다. 네. 이거 파란색인데 네, 칼라라서 그렇고 네, 문제제는 흑백입니다. 분간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표에 대한 편집 끝났고 그 밑에 내려가서 네, 기관명에 대한 편집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요구 조건이 5개 요구 조건이 있어요. 이 중에서 장평 빼고 나머지는 다 상단에 있는 여기 네, 표준 도구 모음 이쪽에서 다 설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국립생물 자원관 블록 지정한 다음에 문제 조건 맞춰가지고 글꼴의 자체는 궁서야 네, 궁서 입력하고 엔터키 크기는 24 입력하고 엔터키 진하게 가 굵게 장평 스킵하고 오른쪽 정렬까지 네, 위에 이 표준 도구 모음 이쪽 부분에서 글꼴 크기 굵게 정렬. 자, 마지막으로요. 네, 장평 95%는 글자 모양 대화 상자에서 할 수 있으니까 블록 지정한 기관명에 마우스 포인트 올리고 오른쪽 버튼 네, 그 다음에 글자 모양 선택 글자 모양 대화 상자에
앞서서 저희가 강조점 설정하면서 확장 탭 선택되어 있는데 기본 탭에서 할 수 있습니다. 네, 기본 탭 선택하세요. 기본 탭 클릭. 그 다음에 여기 장평 문제 요구하는 크기값 95로 수정하세요. 100% 기본값인데 95 이렇게 수정하고 최종적 확인 버튼 여기 설정 버튼 클릭 해서 기간맥에 대한 부분 마무리됐고, 이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페이지 번호에 대한 요조건만 남아있습니다. 쪽번호 매기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쪽번호를 저희가 이쪽 우측 하단에 삽입할 거예요. 뭔가 넣을 거다. 컨트롤 N 조합. 대상이 뭔데? 페이지 번호. P, 페이지. 머리글. 그래서 왼손으로 컨트롤, 오른손으로 MP 눌러보면 컨트롤 NP 이렇게 하면 쪽번호 매기기 대화상자 실행되어지고, 고정적으로 위치는 오른쪽 모서리단, 하단. 꼭 이렇게 요구해요. 그래서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보고요. 자, 줄표 넣기를 체크 해제합니다. 줄표 넣기 없으니까, 할판 알파 없으니까 줄표 넣기 체크 해제하고, 그 다음에 모양적인 부분 자체가 VII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 소문자 III 요거요. II 예 선택 한 다음에 넣기 버튼 누르면 3페이지니까 III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 쪽번호 매기의 시작 번호를 7로 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요 시작 번호는 위에 해당 탭 목록들 중에 쪽과 관련이 있습니다. 쪽 번호니까 쪽에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요, 목록상에 찾아보면 세 번호로 시작이라고 위에서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있어요. 이 세 번호로 시작을 클릭합니다. 세 번호로 시작을 클릭. 그러면 세 번호 시작 대화상자에 시작 번호 문제에서 요구하는 7로 수정하세요. 얘를 7 이렇게 수정 넣기 클릭하면 최종적으로 이 모양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3페이지 문서학 증명 평가 제일 배점이 큰 파트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저장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3페이지 문서학 증명 평가 완성됐고요. 소시간 대비 배점 고려해서 실전 풀이 순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2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3점, 4점 두 문제가 있지만 저희는 배점이 높은 거 4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소식 편집기 수식 입력 40점 배점밖에 안 돼요. 4번은 110점 배점이니까. 그리기 도구 이용해서 작성하고 모든 도형 글맵 시 지정된 그림 포함은 출력 형태 참조해 작성해. 도형 면색 지시사항 없으면 색 없음 제외하고 서로 다르게 임의로 지정하라. 출력 형태에서요, 먼저 파악해야 될 사항은 제일 밑에 깔려있는 도형, 제일 먼저 삽입된 도형입니다. 그냥 사각형이 깔려있고요. 크기가 지정되어 있으니까 사각형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점 밑에 커서 위치시키고, 4점 밑에 커서 위치시키고, 상단 편집, 탭에 입력에 도형 이용하도록 하겠고요. 입력 그룹의 도형이 그리기 예체 세 번째 거, 직사각형, 아무데나 살짝 쿵 삽입하세요. 어차피 편집해야 되니까, 수정해줘야 되니까. 삽입한 사각형 더블 클릭하세요. 따닥 이렇게 하게 되면 개체 육성 대화상자 크기가 기본의 너비 높이를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보면 120에 140 파악됐으면 이대로 수정하세요. 120에 140 너비값 120 높이값 140 이렇게 수정합니다. 그 다음에 채우기는 선색 지정사항 없으면 임의적으로 다른 색 이렇게 요구하니까 저희는 제가 보여드리는 건 컬러지만 문제지는 흑백이죠. 그러니까 어둡다 밝다밖에 구분 안 돼요. 그래서 색, 면색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 어떤 색깔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빨간색인지 녹색인지 파란색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임의적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설정. 자, 시작점 어디에 두고 시작해야 될지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가이드라인 알려드리면 한 3.5 정도의 위에 있는 눈금선, 눈금자 3.5에 6.5 정도가 만나는 지점을 시작점 정도로 배치하고 하면 무난합니다. 그래서 대충 한 3 정도 해도 되고, 3.5 정도 해도 되고. 자, 대충 요렇게 배치했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한 3 정도 할게요. 3.5 하니까 약간 오른쪽 치우치네. 그 정도 하겠습니다.
3에 6.5 정도 위치 잡아주고, 그 다음에 위에 제목 부분요. 네, 확인해보면 국립생물자원관 사각형인데, 네, 모서리가 네, 반원입니다. 자, 글상자 이용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글상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집에, 입력에, 도형에, 그리 개체 첫 번째 거요. 가로, 글상자, 선택, 클릭. 자, 테두리 선택, 더블 클릭. 개체 적용 대화상자에서 네, 문제 조건을 맞춰가지고 크기하고 편집해 줄게요. 네, 크기는 120에 15로 해 이렇게 요구되어 있으니까 기본 탭으로 와서 너비값 120, 높이값 15 이렇게 수정하고요. 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크기 네, 고정. 조절점 건드려가지고 변경될 수 있으니까 예비적인 측면에서 하는 거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탭으로 가서요. 네, 선탭으로 가서 모서리 공률을 반원으로요. 네, 모서리 공률을 반원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는 문제에서 보면 색깔 지정이 있어요. 네, 있는 건 반드시 이 색깔로 해야 돼요. 면색 빨강으로 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채우기 탭에 가서 면색 펼치 모드 눌러가지고 빨강 네, 찾아서 선택. 안 보이면 다른 색에 가서 색 팔레트에서 빨강은 세 번째 겁니다. 네, RGB가 R255 나머지 00. 설정. 자, 그 다음에 배치요. 네, 문제 출력형태 참조해가지고요. 네, 이렇게 배치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글상자이기 때문에 글자 바로 입력할 수 있어요. 네, 여기다 클릭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의 출력형태 참조해서 내용 입력합니다. 국립생물자원관 한 칸 띄우고 기획 전시라고 내용 입력해주고, 입력한 글자에 대한 편집상 요구 조건으로 글꼴 굴림의 24 흰색깔 수평수직 가운데 정렬해. 입력한 내용 블록 정한 다음에 글꼴요. 네, 서체 요구 조건이 굴림이에요. 네,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는 게 빨라요. 그리고 24 크기요. 네, 24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흰색깔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글자 색깔 요구요. 네, 글자 색 펼치부터 흰색깔 첫 번째 요구 선택. 그 다음에 수평 수직 가운데, 수직은 기본값 가운데, 수평만 가운데 정렬 이렇게 맞춰주면 네, 요구 조건 충족이 되어졌고, 자,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편집하도록 하겠는데, 출력 형태 살펴보니까 그림 및 글맵시 밑에 깔려있는 모서리와 둥근 사각형부터 먼저 사입합니다. 네. 직사각형 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에 도형에 직사각형 옆에 그냥 살짝 네, 이렇게 사입한 다음에 편집하고 그냥 배치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블 클릭. 기본 탭으로 가서요. 크기값, 네, 문제 주어져 있는 거 따라가 보니까 125에 50으로 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너비가 125고요. 네, 기본 탭에 너비가 125, 높이가 50 해줬고, 그 다음에 선 탭으로 가서 네, 모서리가 둥근 걸로 돼 있어요. 모서리 곡률, 네, 둥근 모양으로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채우기 탭에서 문제 요구 조건이 어떤 색 안 지정돼 있어요. 밝다 어둡다 밖에 구분 안 되니까 네, 문제 출력 형태 보니까 조금 밝은 걸로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요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출력 형태 문제집에 맞춰가지고 얘 배치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눈대중으로. 자, 미세한 조정은 화살표 상하 좌우키 가지고 도형 선택된 상태에서 이렇게 조정해줘도 됩니다. 네, 됐고.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포개지는 왼쪽에서 오른쪽 순차적으로 그림 만나게 되니까 그림부터 살펴볼게요. ABC 주직에서 따라가 보니까 그림의 종류는 문서의 ITQ 픽처에 로그 1.jpg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림 삽입은 저희가 단축키로 저희가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삽입할 거야. 네, 컨트롤 N 조합이고 대상은 뭔데? 네,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왼손으로 누르고 오른손으로 NI 하면 그림 넣기라고 하는 네, 그림 삽입 그림 넣기 대화상자 실행되면 시험장에서는 라이브러리의 문서방 안에 ITQ 폴더 안에 픽처 폴더로 해서 분류합니다. 네, 저희는 가정으로 D 드라이브에 보내서간 폴더를 문서라고 가정했고 문서의 ITQ 안에 픽처 폴더에 있는 ABC 주직에서 로그 1 JPG 네, 여기서 밑에 옵션이 문서에 포함 마우스 크기 지정 이 두 개 체크되는지 확인하시고요. 넣기 클릭합니다. 네, 넣기. 그림이 안 들어가요. 그려줘야 돼요. 네, 여기다 직접 그리면 안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다 직접 그리면
안 보여요. 밑에 깔려가지고. 옆에다가 한 이 정도 이렇게 살짝 그려주세요. 어차피 크기 수정해야 되니까. 살짝 그려주면, 네, 보다시피 도형보다 밑에 깔려버리니까 직접 넣으면 안 보여버립니다. 네. 자, 삽입한 그림을 더블 클릭. 개체 속성 대화 상자에서요, 네, 기본 탭에 문제 조건 따라가 보니까 크기가 40에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수정합니다. 40에 30, 너비 값 40에 높이 값 30, 이렇게, 네. 그 다음에, 현재 이 도형보다 그림이 밑에 깔려 있으니까, 네, 얘를요, 본문가의 배치 세 번째 거요. 짝대기의 위에 나비가 위에 보이는 거 그래프로입니다. 얘를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도형보다 위로 올라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 보니까 그림에 대한 효과 요구 조건 꼭 지워지거든요. 네. 회색 조또는 그레이스케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위에 상단 해당 탭 목록 중에 그림 탭으로 가서 제일 하단부에 보면 그림 요구가 있어요. 네. 회색 조 선택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우선은 설정 끝났으니까 설정 버튼 클릭 한 다음에 배치하세요. 마우스를 끌어가지고 이렇게 네,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 국자 정도 시작 라인 정도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세부 조건에 보니까 하이퍼링크 설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3페이지 먼저 했기 때문에 3페이지 문서작성 평가의 제목에 설정했던 책갈피로 네, 하이퍼링크 설정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해당 그림에 마우스를 올리고 오른쪽 버튼 살짝 쿵 바로가기 메뉴에 마지막에 하이퍼링크 밑에서 5번째 하이퍼링크를 선택. 하이퍼링크 삽입 대화상자 실행되어 치면 네, 연결 대상 목록에서요. 네, 책갈피 영역에 보니까 저희가 생물 자원 추가한 게 보입니다. 선택. 한 다음에 넣기 버튼 클릭 해서 네, 하이퍼링크 설정은 이렇게 네, 충족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요구 조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글맵시 삽입해야 되는데 글맵시는 단축키가 없어요. 네, 그래서 뭔가를 새로 넣어야 돼. 위에 탭 목록들 중에 보면 네, 입력에 해당되어질 것 같고 입력에 펼치 모드 눌러가지고 찾아보니까 네, 글맵시가 바로 보이진 않는데 개체에서요. 개체 입력 넣기 대상 개체 입력 개체 글맵시 선택합니다. 입력의 종류 개체 종류 글맵시 클릭. 글맵시 만들기 대화 상자에서 내용 입력합니다. 네, 생물 자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세 가지 설정합니다. 여기서는요, 글맵시 만들기 대화 상자에서 내용, 글꼴, 모양 이 세 가지 설정합니다. 자, 문제에서 쭉 따라가 보면 네, 글맵시에 뭐 순차적으로 할까요? 모양 2등 등변 사다리 꼴이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제일 하단에 글맵시 모양 펼치 모드 눌러가지고 등변 사다리 꼴 모양에서 찾아보면 마우스를 올리면 이름값 뜨니까 네, 이렇게 네,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열에 있어요. 등변 사다리 꼴 선택. 그 다음에 글꼴요. 네, 글꼴 파악해 보면 글꼴은 도둠으로 해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함처럼 같은 기본 글꼴 클릭한 다음에 도자만 D, O 이렇게 하면 바로 찾아져요. 도둠. 네. 바로 찾아지니까 세 가지 설정 끝났으면 설정 버튼 클릭 하는데 얘가 어디에 삽입되어지느냐? 네, 마우스 포인트 위치에 삽입되어지니까 위에 쭉쭉 올라가보면 요 위에 삽입되어 있어요. 네, 생물 자원이라고. 자, 수정 사항이 있으니까 얘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 따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네, 기본 탭에서 크기요. 요구 조건에 주어져 있는 크기로 수정합니다. 60에 25 그리고 채우기 바랑 네, 크기요. 60에 25로 수정하세요. 너비 60, 높이 25 수정하고 네. 그 다음에 채우기는 뭐 파랑 기본값이니까 수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네. 기본 탭에서요. 좀 전에 그림과 마찬가지로 얘가요. 네. 배치가 도형 밑에 깔리니까 얘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위치 섹션에서 글라프로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도형보다 위에 올라옵니다. 마우스로 끌어가지고요. 네, 눈대중으로 위치 잡아서 배치해주면 네, 되겠습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처럼 네, 도형 복사 3개 네, 주어지니까 네, 한 세트 제대로 완성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내용 수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밑에 먼저 깔린 게 먼저 삽입되어지니까 요거요, 사각형, 네, 먼저 삽입하고 그 위에 1 들어가는 도형 넣을게요. 밑으로 쭉 내려가 보니까 요구사항 자체가요, 네, 직사각형의 크기값 12, 12는 정방향 1이 들어가 있는 도형이고, 밑에 20의 9가, 네, 가로로 길쭉입니다.
자, 우선 직사각형 삽입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해당 편집 탭에 입력의 도형의 직사각형 그리겠죠. 직사각형 클릭 왼쪽에 직접 넣지 마세요. 왼쪽에 살짝 쿵 끌어가지고 배치한 다음에 더블 클릭 개체 적성 대화장제를 수정하고 그 다음 배치합니다. 기본 탭의 크기값 문제에서요. 네, 주어진 크기 20에 9 수정하세요. 네, 너비값 20에 높이값 9 이렇게 수정했고 그 다음에 해당 채우기 색깔 문제에서요. 네, 흰색 제외한 임의의 색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어둡다 맑다밖에 구분 안 되니까 얘가 네, 제일 밝고 그 다음에 어둡고 더 어둡고 이렇게 네, 문제지가 흑백으로 주어지면 채우기 탭에 면 색깔 흰색 제외한 임의의 색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흰색 말고요 다른 색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줬고 그 다음에 배치요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배치 네,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 배치 위치 잡아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포개진 도형 네, 1 네. 직사각형 그리기 이용하라 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직사각형 그대로 그리겠습니다. 동일하게 편집 입력의 도형의 그리겠지 직사각형 살짝 쿵 끌고 더블 클릭 기본 탭으로 가서 크기값 주어져 있는 크기 12에 12 수정합니다. 네. 너비 12 높이 12 이렇게 수정했고 그 다음에 모서리 곡률이 둥글게 돼 있어요. 네. 모서리 곡률이 둥글게 그래서 선탭에 가서요 선탭에 가서 모서리 곡률 둥근 모양으로 수정해 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채우기에 대한 요구 조건은 면색 흰 색깔로 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색이거든요. 채우기 면색 네, 기본값 흰 색깔 기본색 됐고 네, 그 다음에 설정 클릭 이렇게 자 여기 안에다가 네, 해당 숫자값 입력을 해야 되는데 직접 입력을 해보면 안 들어가요. 네, 저희가 직사각형 도형을 삽입했기 때문에 그래서 글자 넣으려면 이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네, 바로가기 메뉴에서 반드시 도형 안에 글자 넣기를 해줘야 돼요. 도형 안에 글자 넣기 클릭 그 다음에 깜빡깜빡 글자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숫자값 입력한 다음에 입력한 글자 블록 지정하고요. 문제 조구 조건에 보면은 크기 및 글꼴 네. 궁서의 20포인트 수평 수직 가운데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글꼴의 서체는 궁서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크기는 네, 20 입력하고 엔터키 수평 수직 가운데 수직 기본값 가운데니까 수평만 가운데 맞춰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테두리 선택해가지고 끌어서 문제 출력지 참조해가지고 네, 위치 가늠해가지고 배치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자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옆에 단에 돌고 돌아 나에게 라고 되어 있는 네, 내용 입력되어진 거 따라가 보니까 글상자 이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기값 없어요. 그래서 얘는 삽입할 때 꼭 해당 문제 출력 때처럼 크기 네, 맞춰가지고 삽입해 줘야 됩니다. 자 글상자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의 도형의 그리기겠죠. 첫 번째 가로 글상자 클릭 그 다음에 시점 눈대중과 가늠해가지고 문제 출력 형태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끌어가지고 너비값 문제지 출력 형태 참조해서 요만큼 정도로 배치 놓았어요. 삽입한 글상자에 테두리를 선택을 한 다음에 테두리를 더블 클릭하세요. 네, 주의사항입니다.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테두리를 더블 클릭하세요. 자 그러면 네, 글상자에 대한 개체 속성 대화상자 실행되어지고요. 크기는 지정이 없고 선택에 가서 해당 그 선의 종류를 점선 또는 파선으로 하라 이렇게 요구되어지니까 고정입니다. 선택에 가서 종류를 점선으로 네 번째 그 점선으로 해볼게요. 네, 점선으로 해보고 파선해도 되고 점선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채우기에 가서 문제 요구 조건에 꼭 보면 배경 면색 없음을 알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면색 없음은 색 채우기 없음을 하면 돼요. 그래서 채우기 탭에 색 채우기 없음. 예. 됐습니다. 네, 설정. 이렇게. 됐죠? 마우스를 다른 데 한번 꾹 찍었다가, 그 다음에 요 입력란을 클릭하면 글자 입력할 수 있어요. 글자 돌고 돌아 나에게. 입력한 글자 블록 지정한 다음에 문제의 글꼴, 그리고 정렬, 요구 조건 마무리해 줍니다. 네. 굴림의 18포인트 수평 수직 가운데 글꼴의 종류는 굴림 크기는 18 입력하고 엔터키 수직은 기본값 가운데 수평 가운데 정렬 이렇게 맞춰주면 네,
한 세트 완성이 되어졌고요. 해당 이 세트를요, 네, 출력 형태처럼 두 번째, 세 번째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내용 수정할 건데, 해당 세 번째부터, 네, 밑에 요만큼 이격 간격이네. 범위 잡아가지고요, 얘를 범위 잡아가지고, 자주 하는 저희 단축키 조합인 컨트롤하고 시프트 키 눌러가지고요, 네, 왼손으로 컨트롤과 시프트 눌러가지고, 마우스로 드래그 해서 복사 붙여넣기.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하면 복사구, 시프트 누르면 수평으로만 이동되어집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마우스로 포괄적으로 블록 지정을 해서 선택하고 싶으면, 수동으로 반드시 편집 탭에 이 개체 선택을 눌러줘야 돼요. 개체 선택을. 네. 눌러야지만 마우스로 블록 잡았을 때 해당 선택한 범위 영역 내에 개체가 선택이 돼요. 그래서 개체 선택 눌러가지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블록 잡으면 이렇게 선택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마우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꾹 클릭한 다음에 Shift 키 눌러가지고 꾹꾹 이렇게 선택해줘도 돼요. 하나 선택하고 Shift 키 누른 새 마우스로 꾹꾹 눌러도 되고 편한 대로 하세요. 네, 개체 선택, 포괄적으로 블록 지정, 이게 편하면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왼손으로요, 네, 컨트롤하고 시프트 키를 누른 채 마우스를 드래그 하겠습니다. 왼손 엄지검지 컨트롤. 세 번째 밑에서 이격 간격 요만큼부터 먼저 삽입시키세요. 마우스 떼고 다시 마우스 꾹 누르고 위로, 위아래,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게 맞추기 쉬워요. 놓으세요. 네. 자, 그 다음 내용 수정하려고 하는데 개체 선택이 선택된 상태면 내용 수정이 안 되니까 해제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마우스로 클릭해가지고. 그래야지만 안에 내용 수정할 수 있어요. 네. 2, 3, 내용, 네. 달리 보면 되지. 마지막, 꽃이다? 꽃이다. 이렇게 됐네요. 네. 자, 놓치기 쉬운, 사항이 요거요. 채우기 색깔을 다르게 하라. 놓치기 쉬워요. 선택, 더블 클릭, 채우기, 네, 면 색깔, 다른 걸로 해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문제 출력 형태 보면 엄령 색깔로밖에 구분 안 돼요. 네. 문제지는 흑백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네, 네 번째 4번요. 그리기 도구를 이용한 문서 작성 110점 배점도 완성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저장부터 누르면 되겠습니다. 클릭. 자, 2019년 10월 정기검정 C형 저희 실전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2페이지에 3번 건너뛰고 1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페이지에 1번, 그리고 2번 완성하고 마지막으로 2페이지에 3번 완성할게요. 자, 문제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요. 네. 1페이지는 1번이 스타일 새롭게 추가 적용 이렇게 요구되어지거든요. 먼저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영타 두 줄, 한타 두 줄 내용부터 먼저 타이핑 치고 그 다음에 스타일을 새로 추가시켜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참조해가지고요. 내용부터 먼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타 두 줄, 한타 두 줄. 영타는 대소문자를 구분한다 주의사항이고요. 네. 1점 밑에 컷을 위치시키고 1페이지로 가서 1점 밑에 컷을 위치시키고 영타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네, on organism may either be on icellular. 네, 이렇게 했고 or be composed of 네, simple as in humans many billion of cells group. 엔터키 누르지 마세요. 그냥 자동 줄바꿈 되게끔 into specialized 됐고요. 네. 자, 그 다음에 tissues and organs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엔터키. 네, 내용 입력이 되겠습니다. 유니 셀 L자 하나 빠졌네. 네. 밑줄 빨강되어 있는 부분은 오타 아닌가라고 알려주는 부분이니까 네, 체킹하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국립, 네, 생물, 엔터키 두 번 안 누릅니다. 한 번만 누릅니다. 네. 생물관은 국가 생물자원의 총체적 관리 시스템을 확립하고 이로부터 생물주권 확립의 기반을 다져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내용 우선 입력. 네. 위에 설립되었다까지 입력하고 편집하겠습니다. 자, 입력한 내용에 대해서요. 네, 스타일 추가시킨 다음에 적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한 내용 4줄을 블록 지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부터 스타일 선택 또는 단축 기능키 F6번 기능키 이용했고, 자, ITK 한글에서는 반드시요, 네, 스타일을 새로 추가하는 걸 요구를 해요. 네, 그래서 왼쪽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 눌러가지고 스타일 추가하기 대화상자 실행되면 문제 조건 스타일 이름값, 네, 요 크리처 이대로 입력하세요. 이름을 크리처. 네. 그 다음 문단 모양에 대한 부분은 스타일 종류 문단 버튼 요 눌러가지고 문단 모양 버튼 클릭. 자, 두 가지 꼭 요구를 합니다. 왼쪽 여백과 문단의 간격 두 개요. 네, 맞춰서 수정하세요. 왼쪽 15, 문단 아래, 네, 10, 이렇게. 그 다음에 설정 클릭. 왼쪽 여백 15, 문단 아래 10. 다음, 네, 글자 모양 버튼 클릭. 요거는, 네,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하는 게 수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문제 조건에 맞춰가지고요, 네, 요 순서로 하세요. 자간 5% 수정하세요. 자간 5, 장평 95, 자간 5, 장평 95. 그 다음에 글꼴 기본값 10포인트 수정사항 없고, 영문 도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언어 펼침 버튼 영문 함초롱 바탕을 도자 입력하면 바로 도둠 찾아집니다. 네, 도둠. 그 다음에 한글 또 언어에서 펼침 버튼 한글 굴림 마찬가지 함초롱 바탕 기본 글자를 굴 이렇게 입력하면 굴림 발음 찾아집니다. 마우스로 선택 됐고요. 네, 최종적으로 설정 버튼 클릭. 그 다음에 얘를 추가시키고 난 다음에 적용합니다. 네, 추가 버튼 클릭하면 스타일 목록에 뚝딱 추가됐어요. 추가된 얘를요, 지금 블록 잡은 이 영역에 적용할 거야. 최종적으로 설정 클릭. 출력 형태의 문제지하고 비교해서요, 네, 차이 있는 게 있는지 확인. 없네, 제대로 됐구나. 네, 최종 저장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네, 10월 정기 검정 시험요. 네, 1페이지에 2번 표 삽입과 차트 작성 100점 찾았는데 100점. 네, 1페이지가 150점 배점이 150점이거든요. 자, 먼저 출력형태처럼요. 네, 출력형태 3조 해가지고요. 네, 2번에 표부터 먼저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 삽입에 대해 줄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파악했고, 그 다음에 해당 2점 밑에 커스 위치 마우스 포인트 꾹 찍어가지고 2점 밑에 꾹 찍은 다음에 표삽입 단축키로 하겠습니다. 뭔가 새롭게 넣을 거예요. 네, 컨트롤 N 조합. 네, 대상은 테이블 표. 그래서 왼손으로 컨트롤, 오른손으로 NT, 컨트롤 NT. 표 만들기 줄수 파악한 거 5줄, 칸수 6칸. 글자처럼 취급 체크되는지 확인하고 만들기 클릭하면 전체 더비로 뚝딱 표 삽입되면, 자, 문제지 출력형태 3조 해가지고요. 네, 표 내용 입력하고 난 다음에 편집하도록 하겠는데, 요 부분은, 네, 캡션이니까 나중에 할 겁니다. 네. 그래서 표 내용부터 먼저 입력을 합니다. 표 내용, 네, 구분. 가로 횡단이, 세로 열단이 상관없어요. 어쨌든 입력하시면 돼요. 청소는 화살표 방향키 가지고 이동하시면 돼요. 네. 2015년 624 754 405 426 2016년 706 798 아래쪽 방향키, 네, 453 아래쪽 방향키, 578 2017년 720 아래쪽 방향키, 831 406
796 2018년 924 932 827 아래쪽 방향키 891 마지막 네 평균까지 입력하고 편집하겠습니다. 자, 입력한 내용에 대해서요. 네, 표조건 5가지 있습니다. 5개 조건에 맞춰가지고 순차적으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는요, 마지막 5번째 요구조건에 보면, 네, 선 모양은 출력 형태 동일하게 처리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해당 1페이지의 2번의 표에 대한 테두리는 고정이에요. 바깥쪽 이중실선, 첫 번째 라인의 아래쪽과 오른쪽 이중실선, 이렇게 고정이거든요. 자, 표 전체 블록 지정한 다음에 선 모양부터 먼저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셀 선택했을 때 단축키는 L키만 기억하면 다 커버된다 말씀을 드렸죠. L키, 셀 테두리 배경 대화 상자에 테두리 종류, 이중실선, 선택 영역의 상하좌우 한꺼번에 네, 바깥쪽 선택하면 상하좌우 한꺼번에 선택이 됩니다. 설정 됐고요. 네. 자, 그 다음에 표의 높이값, 요 표 셀의 행높이를 약간만 조정할게요. 네, 여백 컨트롤하고요. 네, 아래쪽 방향키 한번 컨트롤하고 아래쪽 방향키 한번 이렇게 표의 셀의 행높이 약간 높게 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문제 조건 1번에 보면 표 전체에 대한 글꼴 굴림의 10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맞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 전체에 블록 지정된 상태니까 글꼴의 종류는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그리고 크기 10포인트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조건으로서요. 네, 정렬에 대한 요구 조건은요. 네, 문자는 가운데, 숫자는 오른쪽. 전체적으로는 가운데에 맞추고 나중에 숫자 오른쪽 네, 별도로 정렬해 줄게요. 전체 정렬, 수평 정렬, 가운데 맞춤 요거요. 네, 클릭, 가운데 정렬. 그다음 됐고요. 블록 해제하겠습니다. 블록 클릭 눌러 해제하고 여기 선과 여기 라인 이중실선으로 해줘야 되니까 출력 형태 꼭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행 블록 잡은 다음에 L키 테두리 종류 이중실선 선택 영역의 아래쪽만 네, 아래쪽만 설정 다시 첫 번째 열 블록 지정 또 L키 테두리 네, 이중실선 오른쪽만 아니 바깥쪽 현처해줘도 되고 설정 이렇게 선 모양 만들었고요. 자, 꼭요. 네, X 대각선 반드시 물어집니다. 네, 요 X 대각선 설정해야 될 부분요. 단일 셀만 선택할 때는 F5번 기능키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마우스로 꾹 눌러서 위로 끌었다가 밑으로 내려도 되고 어쨌든 마지막 요 셀 하나만 선택한 다음에 또 L키 표셀 선택했을 때는 L키만 기억하자. 네. 이번에는 테두리 탭이 아니라 상단에 있는 네, 대각선 탭을 선택을 해서 우상향, 좌상향, X 만들어줘야 되니까 네, 요 두 개의 체크 해서 X 설정 클릭 이렇게 해줬고요. 네. 자, 그러면 요구 조건 한번 봅시다. 네, 위에서 쭉 따라 내려왔을 때 안 된 거, 네, 두 번째 정렬에 숫자는 오른쪽 정렬에 요거 수정해줘야 되겠다. 그죠? 네. 그러면 숫자 데이터만 범위 잡아볼게요. 2015년 어린이부터 평균 저 밑에까지, 단체, 여기까지, X까지 포함해가지고 포괄적으로 블록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수평 정렬 오른쪽 맞춤, 오른쪽 정렬, 예, 클릭하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 세 번째 조건, 셀 배경 면색 노랑으로 해, 네, 문제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네, 칼라 색깔은 지금 현재 파란색이지만, 문제지는 흑백이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요. 네, 이 범위 영역, 구분 2018년 가족 범위 영역 블록 지정한 다음에 노랑 꼭 고정입니다. 노랑 채워라라는 게 고정이에요. 구분부터 2018년 가족까지만 블록 지정한 다음에 표셀 선택했을 때 단축키는 그냥 L키만 기억하면 다 커버된다. 네, 다시 L. 이번에는 셀 테두리 배경 대화 상자에 중간에 있는 탭 배경 탭 선택합니다. 네, 배경 탭에 채우기 색 면색 펼침 버튼 노랑 찾아지면 여기 선택하고 안 보이면 다른 색에서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네 요거 RGB 255 제로 설정 네, 파랑이네 블록 해제하면 노랑입니다. 이렇게 됐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조건
한글의 계산 기능 이용하여 빈칸의 평균 소수점 둘째 자리 구하고, 네, 그 다음 캡션 기능이 되어 있는데, 우선, 평균할 대상 셀 범위, 숫자 입력된 데이터 범위 영역과 X 빼고요. 네, 요 세 줄만요. 어린이, 청소년, 가족만 평균 구할 셀, 비어있는 셀까지 블록 지정. 한 상태에서 위쪽 단에 표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메뉴 목록 중에 블록 계산식 이용할 거고요. 네, 블록 계산식의 세 가지 종류 중에 블록 평균 선택하세요. 네, 그러면 자동적으로요 소수 이하 둘째 자리까지 구해집니다. 네, 요렇게 네 평균 구하는 것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 캡션 기능 사용하라 라는 요구 조건은 문제 출력 형태의 요 내용입니다. 네. 자, 표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가기 메뉴에서요 캡션 넣기 선택하면 표 왼쪽 하단에 표 1이라고 삽입되면 이 내용 수정하세요. 네, 문제 출력 형태 생물, 다양성, 교실, 참여, 신청, 현황 띄워쓰기 맞춰줘야 돼요. 단위 띄우고 콜론 100 띄우고 명 갈로 닫기 했고, 입력한 이 캡션의 내용 문제 조건의 첫 번째 조건에 보면 표 네, 전체 표뿐만 아니라 캡션도 글꼴 굴림에 10포인트로 해 이렇게 요구되어 있으니까 이 조건에 맞춰가지고 입력한 캡션 내용 블록 지정, 글꼴의 종류는 굴림 10포인트, 그 다음에 수평 정렬 오른쪽, 그래서 오른쪽 정렬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네, 위로 표 위로 올려야 되니까 캡션의 위치를 표 위로 보내기 위해서는 표의 테두리를 선택 더블 클릭, 개체 속성 표 셀 속성 대화 상자의 여백 및 캡션 탭, 여백 및 캡션 탭의 요 중간 거에 선택합니다. 네, 위로 클릭 설정 이렇게 하면 네, 문제 출력 형태가 쉽게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표 편집은 끝났어요. 표 편집 이렇게 끝났고요. 자, 바로 이어가지고요. 네, 차트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는 문제 요구 조건이 고정적으로 표에 노란색 엄령 처리한 요 영역만 이용해서 차트 작성하라라고 딱 고정화되어 있어요. 차트 조건 첫 번째, 차트 데이터는 표 내용에서 이거 이용해 따져보면은 노란색 엄령 처리한 범위 영역만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 엄령 처리한 범위 영역 네,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살짝 쿵 바로가기 메뉴에 마지막 저기 밑에 마지막 차트 만들기 선택하면 선택한 표셀의 데이터 이용해가지고 표의 왼쪽 상단에 기본 차트가 뚝딱 삽입되어져요. 삽입된 기본 차트를 선택, 상하좌우 모서리 단 사각형 또렷하게 보이면 마우스를 꾹 눌러가지고 밑으로 표 밑으로 쭉 걸어서 놓으세요. 이렇게 네, 위치됐으면 라인 한 줄만요 띄우고 요렇게 배치하세요. 얘를 요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 조절점 가지고요. 요 조절점 가지고 한 표 영역 정도로 이렇게 넓히세요. 넓혀가지고 해당 표 밑에 차트가 이렇게 삽입되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 맞춰가지고 표 편집 진행하도록 차트 편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 대한 해당 편집 요구 조건은 이렇게 네, 5가지 주어집니다. 네. 현재 여기까지 완성했어요. 두 번째, 차트의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하라. 여기부터 편집할 건데, 자, 삽입된 기본 차트를 마우스 포인트 여기다가 딱 올리고 더블 클릭하세요. 여기다가 올려가지고 더블 클릭, 따닥 이렇게 하게 되면 네, 해당 다시 네. 자, 상하좌우 모서리 단의 조절점이 이렇게 삼각형이 잘린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차트 마법사 선택. 차트 마법사 3단계, 1단계의 차트 종류 선택인데 기본값이에요. 묶은 세로막대형은. 세로막대형 기본값이니까 그냥 다음 누르세요. 두 가지 중에 하나 나와요. 세로막대형 아니면 가로막대형 둘 중에 하나 나와요. 네, 다음. 문제 출력 형태하고 지금 현재하고 가로와 범례가 일치하는지 확인. 일치하네. 그러면 방향은 현 상태 유지. 바뀌어있네. 현재 선택된 방향 아닌 걸로 바꾸어서 선택하면 돼요. 네, 여기서는 똑같으니까 그냥 다음부터 마지막으로요. 네, 제목 입력은 딱 고정적으로 두 개만요. 네, 차트 제목과 Y값 측 제목 두 개만 요구를 합니다. 네,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요. 네,
차트 제목은 요대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 네, 그대로 입력할게요. 생물 다양성 교실 띄우고 참여 신청 현황이라고 입력하고 그 다음 Y값측요. 네, Y값측 마우스 포인트 꾹 찍은 다음에 출력 형태 살펴보니까 갈로꾸름이 단위 콜론 100명 갈로 닫기 이대로 입력합니다. Y값측에다가 갈로 단위 한 칸 띄우고 콜론 100 한 칸 띄우고 명 갈로 닫기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인 버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네, 확인 클릭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조건에 맞춰가지고 편집하도록 하겠는데 문제의 조건 중에 현재 두 번째까지 끝났어요. 네, 세 번째 이하 부분 네, 문제 조건에 맞춰가지고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뭔데? 세 번째 조건은 제목에 대한 요구 조건입니다. 네, 제목에 대한 요구 조건은 해당 제목을 더블 클릭하세요. 이 생물 다양성 얘를 더블 클릭 따닥 이렇게 하게 되면 해당 요 편집과 관련해서 제목 모양이라고 이렇게 뜨면 제목 모양 대화상자에서요. 네, 문제 조건에 보면은 글꼴에 대한 거 하기 전에 요 배경 이하 부분이 배경 탭에 설정해야 될 사항이니까 배경 이하 선 모양은 한 줄로 그림자 요 선 모양과 기타 부분에서 설정합니다. 선 모양 종류 없음을 펼침 버튼 한 줄로로 바꾸고 그 다음에 색깔 자체를 의무사항은 아닌데 검은색으로 바꿔주세요. 색깔 검은 색깔. 그 다음에 기타의 그림자 체크하고요. 5포인트 돼 있는데 2로 수정하세요. 그림자 2포인트. 이렇게 맞춰줬습니다. 그러면 배경 이하 부분 조건 충족시켰고, 그 다음에 글꼴에 대한 부분은 글자 탭 선택해가지고요. 글자 탭에서 글꼴의 서체에 글꼴 함처럼 도둠되어 있는데 클릭한 다음에 도자, 디귿, 오 이렇게 입력하면 바로 찾아져요. 도둠이. 도자, 디귿, 오 입력하면 바로 찾아져요. 진하게, 네, 속성의 첫 번째 거, 요 가 굵게 돼 있는 거, 진하게 12포인트 기본 크기니까,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설정 클릭하세요. 설정 클릭. 이렇게 됐습니다. 출력 형태와 비교해 보세요. 네. 출력 형태와 비교. 됐죠? 그냥 유지 그대로 두겠습니다. 다음요, 네. 이 제목이 이 외에 네 번째 조건 보면 전체 글꼴은 도둠의 보통의 10포인트로 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 이외의 모든 글꼴요. 네. 왼쪽에서 오른쪽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Y값측 제목요. 단위되어 있는 거. 얘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더블 클릭. 딱 이렇게 하게 되면 관련해서 축모양 대화상자 실행되어집니다. 축모양 대화상자에서는 글자의 방향을 먼저요. 세로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요. 가로 방향으로 선택을 바꾸세요. 가로 방향 이렇게 선택을 바꾸고 그 다음 밑에 글꼴에서요. 제목 위에 전체 글꼴은 도둠 보통 10포인트를 여기 설정하세요. 글꼴의 전체 마우스 포인트 꾹 디귿 오 이렇게 입력하면 바로 도둠 바로 찾아집니다. 네, 도둠. 그 다음에 보통 기본값이 보통이에요. 그 다음에 10포인트 크기만 수정하세요. 그래서 두 개만 수정합니다. 네, 글꼴의 종류와 크기. 여기서는 글자 방향까지. 요 Y값축은 그 다음에 설정 클릭하면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세로값축요. 세로값축에 있는 숫자값요. 네, 마우스 포인트 더블 클릭. 축 이름표 모양 대화상자. 마찬가지 글자 탭으로 가서 글꼴의 종류 도둠 디귿 5 도둠 바로 찾아집니다. 크기 10 기본 보통이니까 됐죠? 설정.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뀌어버렸네. 자, 그 다음에 얘가요. 네, 요 비교해 보세요. 눈금 문제 출력 형태 0, 240, 1200인데 글꼴 수정하면서 얘가 바뀌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 수정이 필요하니까 요거는 여기 눈금요. 눈금에다가 마우스를 딱 올려요. 요거 선택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눈금에 딱 올려가지고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축 모양이라고 대화상자 떠야 돼요. 축 모양 대화상자가 뜨면 비례 탭. 비례 탭으로 가서 자동으로 꾸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체크박스 해제하세요. 비례 탭으로 가서 자동으로 꾸밈 체크박스를 해제. 한 다음에 최소값 0 그대로 두고요. 네, 최대값 수정사항 1200으로 되어 있어요. 문제지에. 수정사항 있네. 최대값을 1200. 그 다음에 큰 눈꼼수 문제지에 확인해 보세요. 큰 눈꼼수 간격요.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5개니까 큰 눈꼼수를 5로 설정하세요. 네, 큰 눈꼼수 10대 있는데 5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최소값 0, 최대값 1200, 큰 눈껌 5개 설정 클릭하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0, 240, 480, 1200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가로 항목 어린이 청소년 가족 선택하기 쉬운 거 그냥 더블 클릭하세요. 어린이를 더블 클릭 그러면 축 이름표 모양 대화 상자에 글자 탭 선택을 바꾸고 글자의 종류, 글꼴의 종류 돛 이렇게 하면 돛은 바로 찾아졌고 크기 10 설정 클릭. 자, 마지막으로요. 네, 범례 더블 클릭 따다 그러면 네, 범례 모양 대화 상자인데 이 케이스는 출력 형태를 보면은 이렇게 테두리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배경 탭의 선 모양 부분에서 여기서 설정을 해줘야 돼요. 배경 탭의 선 모양 종류 없음을 한 줄로 색깔 검정 이렇게 해줬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글자 모양 글자 글꼴 도둠 크기 10 이렇게 수정했고요. 네. 설정 클릭. 그 다음 문제 출력 형태 3조 해가지고요. 크기 조정이 좀 이렇게 네,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수동으로요. 수동으로 마우스로 얘 꾹 선택한 다음에 요 범례만 선택해가지고 얘를 조절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조절점 가지고요. 네. 제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도 요게 이제 약간 오류처럼 여기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여기 선택했는데 여기 조절점이나 이런 게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요. 문제 출력 형태에 맞게끔만 이렇게 조절해주면 되고요. 최종적으로 저장 버튼 누르면 네, 1페이지에 2번 표 및 차트 100점 완성을 했습니다. 네. 자, 저희가요. 네, 실전 풀이하면서 제일 뒤로 미뤘습니다. 네, 2페이지에 있는 3번 수식 편집기 외 배점이 제일 낮아요. 40점. 자, 2페이지로 가서요. 3번 밑에 라인에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요. 네, 수식 2개 입력해서 완성하면 되는데 해당 항목별 2개 입력하는 걸로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갈로꾸러미로 해당 문제 표시 네, 예, 입력해 줘야 돼요. 갈로 1 갈로 닫기 하고 엔터 스페이스 키 한번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자, 수식 편집기 실행 키워드 수식 입력하도록 하겠는데 네, 수식 편집기 실행 단축키는 컨트롤 N, 네, 수학은 매스매틱스. 그래서 컨트롤 왼손, NM 오른손 꾹꾹 눌러가지고 컨트롤 NM 수식 편집기 실행되어지면 수식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서 할게요. 자, 여기다 F는 그냥 입력하세요. F 대문자, 네, F 이퀄 키보드 그냥 입력하고 1 얘도 마찬가지 빼기도 키보드에 있는 걸로 그대로 입력하고 그 다음에 분수를 만들게 됩니다. 분수 틀부터 먼저 설정해야 돼요. 분수로 입력할 거야. 위에서 네 번째 분수 분모 분자 상관없어요. 네, 위에 거부터 할까요? 9 갈로 열기 키보드에 있는 갈로 열기 9n 네, 소문자 n 그 다음 빼기 1 갈로 닫고 갈로 열고 별거 없어요. 네, 9 소문자 n 빼기 2 갈로 닫기 그대로 했어요. 네. 밑에 분모도 마찬가지 10 갈로 열고 10n 마이너스 1 갈로 닫고 갈로 열고 10n 마이너스 2 네, 이게 끝이에요. 단순하게 분수 정도밖에 네, 설정할 게 없어요. 자, 1번 끝났고 여기 넣기 클릭해가지고 얘를 넣겠습니다. 클릭 됐죠? 스페이스 키 눌러가지고요. 네, 쭉쭉쭉쭉쭉쭉 네,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이만큼 간격 띄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로 2 갈로 닫기 한 칸 띄우고 자, 그 다음에 동일하게 수식 입력 네, 해야 되니까 단축키로 네, 수식 편집기 실행 컨트롤 N 조합 대상은 매스매틱스 컨트롤 NM 수식 편집기 실행되어지면요. 네. 자, 삼각형되어 있는 거 여기 두 번째 줄에 여기 10 왼쪽에 있는 거 요거요. 기타 기호에 있는 첫 번째 끝에 거 선택 그 다음에 W 대문자 이퀄 분수 위에서 네 번째 그리고 1, 2 이렇게 하면 되고 오른쪽 방향키 눌러가지고 분수에서 빠져나가요. 탭키 눌러도 되고 오른쪽 방향키 눌러도 됩니다. 네. 커서의 모양을 보고 분간할 수 있어요. 네. M 소문자 갈로 열고 F
x는 아래첨자로 되어 있어요. 네. fx. 그래서 요거는 아래첨자 두 번째 거. 얘를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x 소문자. 그 다음에 지금 커스가 아래첨자에서 깜빡깜빡하니까 여기서 갈로 닫아두면 조그맣게 입력되니까 오른쪽 방향키 눌러가지고 밖으로 빠져나와요. 오른쪽 방향키. 이렇게 커스의 모양을 보고 유추할 수 있고, 자, 키보드에 있는 갈로 닫기 한 다음에 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제곱은 위첨자 제일 상단의 첫 번째 거. 요거 네. 위첨자 눌러줘요. 눌러주고 지수 부분에서 네, 숫자 2 입력해주고, 커스가 지수 부분에서 깜빡깜빡 하니까 밖으로 빠져나가가지고 플러스 입력해줘야 되니까 탭키 또는 플러스키, 오른쪽 방향키 꾹 눌러가지고 네, 커스가 깜빡깜빡 이렇게 높이값 가지고 가늠할 수 있고 플러스 입력. 또 분수 네 번째 거 분수 1, 2 오른쪽 방향키 똑같습니다. M 갈로 열고 F 그 다음에 아래첨자 두 번째 거 Y 네, 그 다음에 오른쪽 방향키 아래첨자에서 빠져나오고 갈로 닫기 마지막 위첨자 네, 첫 번째 거 클릭 2 이렇게 해서 네, 두 번째 수식 완성했고요. 이 수식은요 부분 점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항당 20점 차지합니다. 네, 20점 아니면 0점이니까 네, 해당 네, 빠지는 거 없이 다 완성하시고 최종적으로 넣기 클릭 해서 완성했어요. 네, 저장 버튼 누르면 되겠고요. 네, 2019년 10월달 정기검정 시험 풀이 마쳤습니다.